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글에서 찾은 좋은 기사를 같이 나눠보려고 가져왔거든요. 뭐냐면은 일상생활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불안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홈페이지,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환자들을 도움을 주는 글을 많이 싣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매일매일 대응하는 생활과 가까운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을 좀 개인적으로 해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분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담감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다루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문제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에 해봤던 확실한 솔루션이나 전략이 없으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고 새롭고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문제 없이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자고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늦잠을 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일을 늦었을 때 평소와는 반대로 옷을 빨리빨리 막 입고 상사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늦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유드리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해결을 나가는 방법을 취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확실한 전략이나 대안이 있으면, 나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씩 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기사입니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1단계,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대요. 문제에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이거를 피하거나 문제를 무시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만 문제를 피하면 보통 돌아오게 되고, 작은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기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이렇지만 저거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버릇이 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안 보게 되고, 그게 더 뿔 커져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1번 문제가 있습니까? 인식하는 그 단계에서 총 3가지 그 스텝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목록을 만들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을 사용하라. 세 번째는 도전을 찾으십시오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목록을 만드는 거는 삶의 문제 목록을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적어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 접근법은 또한 특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네, 일단 적으세요. 일단 적고 최대한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구체적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어볼까요? 아는 만큼 일단 편하게 적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감정을 사용하라는,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는 항상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거나 짜증을 느낄 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게 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고,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나의 그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감정이 신호가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나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느꼈지? 그러면 이 감정의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길래, 어떤 문제 상황이 있길래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깨달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일단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세 번째, 도전을 찾으십시오. 도전을 찾으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장애물은 문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방식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약점이나 실패의 징조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나쁜 문제 해결자로 인식하고, 문제를 푸는데 능숙하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다루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이점이나 이걸 해결했을 때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완화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료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동료와 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이걸 해결하면 나에게 어떤 득이 돌아오고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인식을 나한테서 가지는 것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스텝이 되는 긍정적인 문을 여는 스타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돼야 좋아하겠는가?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상사가 너무 많은 일을 주어. 두 번째, 어떻게 상황이 해결되길 원하는가? 예를 들어 사장님이 나에게 더 적은 일을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나는 내 상사와 내 의무에 대해서 상사랑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대요. 문제는 상사가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적은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그에게 나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단지 팩트만 쓰세요. 단지 팩트만 뽑아내세요. 왜냐면 내 의견이나 가정을 굉장히 분리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업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 내용 똑같은 예로 똑같이 나쁜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내 상사는 진짜 쓰레기야. 내 상사는 뭐 같아. 그렇게 하면 문제 제대로 쓰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정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의견이니까, 너의 의견이니까, 팩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추가로 써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문제는 내 직업이다, 내 직장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좀 3단계로 넘어갈게요. 7개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든요.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해결된 문제가 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 몇 가지 팁을 놔뒀어요. 첫 번째, 현실주의가 되십시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세 번째, 단기 목표로 시작.
현실적으로 일단 해결된 문제 상황을 적을 수 있어. 비현실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 내가 문제인데 100억을 버는 것이 지금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고 있는데 100억을 버는 게 해결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 그게 본인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라면 어쩔 수 없지. 맞죠? 와, 닮은 것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로 당연히 써야겠죠. 이거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내 목표는 직장에서 행복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항상 행복하게 지내고 싶니? 얼마나 행복한 걸 원하니? 언제 행복한 목표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단기 목표로 시작에 대해서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장기 목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장기 목표도 그래도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업무상 문제가 있으면 단기 목표가 작업 부하를 줄이는 반면 장기 목표는 다른 직업을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3단계 뭐였어요? 자, 이때까지 좀 정리해볼까요? 지금은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행 단계가 아니라 고안 단계 3단계 보였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내 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단계로 이어집니다. 솔루션 생각하기, 해결책 생각하기입니다. 와, 기다렸는데 왔네 드디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우리가 만드는 가장 큰 실수는 똑같은 오래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래된 해결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솔루션을 고안하십시오. 두 번째, 솔루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다양한 잠깐만 미안해. 세 가지 그러니까 솔루션을 다른지 확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솔루션이 나와 함께 상사 점심 먹자고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커피 마시자고 상사한테 요청합니다. 아니면 저녁 식사 나오라고 사장한테 요청합니다. 이들은 세 가지 해결책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해결책이라고 하거든요. 사장에게 나와 사회적인 것을, 그러니까 보스에게 나와 사회적인 것을 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솔루션을 고안하고 두 번째 솔루션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솔루션이 좀 다른 것인지 솔루션 짜자작 썼을 때 분류할 거 분류하고 똑같은 건 똑같은 거로 묻고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솔루션을 많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아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라 훌륭하게 이런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라 특정 행동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의 목록을 제공하세요는 내 상사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라는 솔루션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후자의 솔루션을 선택했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거래요. 어떻게 이걸 또 풀어낼지 그걸 또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은 아침 8시에 뭔가를 치워라. 아침 9시 반에 상사와 회의를 갖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 조언을 요청하라고 하네요. 이거 두 개는 팁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주변에. 네,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4단계 솔루션 생각하기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내 마음에서 오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최선의 아이디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생각할 때는 총 정리를 하자면 최대한 다양하게 바보 같은 아이디어라도 일단 뱉어보고 다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거는 똑같은 거구나, 이거는 다른 거고 다른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 하면서 쭉 정리해보고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하래요. 그리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일단 다 목록에는 올려놓고, 왜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딱 편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로 왔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솔루션 어떤 거 할지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당신이 불안으로 고투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사이트가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이트니까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들을 위주로 솔루션 해결 이 프로세스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당신이 불안으로 고투하면 실제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르는 일은 종종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보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문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완벽한 솔루션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완벽한 솔루션이 있다면 이미 발견했을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 솔루션이 이게 그 지침이에요.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이걸 참고하면서 솔루션을 찾으래요. 이 솔루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솔루션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에 할 일이 적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책이라고 써놓은 게 실제로 목표와 연결이 돼 있나,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이 솔루션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퇴사한다는 새 일자리 찾는데 많은 노력이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입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이 솔루션 선택하면 어떤 느낌이 내가 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솔루션을 선택을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너무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와 장기간에 걸쳐 이 솔루션의 비용과 이점은 무엇입니까? 최선의 해결책은 가장 큰 이익과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비용과 이점을 생각할 때 솔루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롱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에 대해서 그것까지 생각해보라는 것과 비용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완벽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 동료 직원을 비난하십시오라는 솔루션을 선택했다면 단기적으로는 내 업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플러스 얻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많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솔루션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래요. 완벽한 솔루션이 없기. 이 아까 떨어졌거든요. 안돼! 여러분, 후반부는 달 없이 하는 걸로. 아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3M 스티커를 약한 거를 줬지? 달 있어야 예쁜데. 그거 올려놓고 올게. 잠깐만. 자, 그럼 여기 있는 걸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예쁘죠? 안 예쁘면 말고. 안 예뻐요? 예쁘죠? 완벽한 솔루션이 없으므로 각각의 잠재적인 솔루션을 판단할 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즉,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느끼고 비용과 그거를 다 충족시키는 걸 얻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최상의 기준을 최상의 조건을 가진 솔루션을 찾고 있는 거지. 완벽한 솔루션은 없다는 건 명심을 하고,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찾는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6단계 왔어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 수행 단계에 왔거든요. 6단계 솔루션 수행.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왔어요. 2단계밖에 안 남았어. 솔루션 수행. 선택한 솔루션을 실제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종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솔루션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 더 나은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수행을 돕기 위해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수행할 것인지 알면 따라하기 쉽습니다. 계획에는 솔루션을 수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모든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솔루션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솔루션과 관련된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싶은 직업 유형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매일 신문을 사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광고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저 구글 트랜슬레이트 돌린 거랑 두 번째, 매일 신문을 사서 그 구직 광고란을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광고 올린 모든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네 번째, 필요한 경우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무 일정을 조정하기. 이게 구체화한 그거를 예를 들은 거고, 네, 실천 계획입니다. 실천 계획 여러분들도 세워보도록 하세요. 7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거든요. 문제를 확인하는 것. 이제 솔루션을 수행했으므로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최상의 계획이 항상 완벽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솔루션을 추적하기 위한 그 포인트로 작업 체크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량이 줄어들면 솔루션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솔루션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 삶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최상의 솔루션조차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에서 괜찮은 거, 안 돼도 괜찮은 거,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고 이렇게 계속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는 불행하지만 정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했습니까? 내 목표는 현실적이었습니까? 세 번째, 가능한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은 솔루션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나는 그것을 계획대로 수행했습니까? 이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 갔다가 이거 잘못됐네 하고 고칠 수 있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7번째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잘된 일을 위해서 나중에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꼭 본인한테 주세요. 보상. 왜냐하면 노력했을 때 그게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면 뭐 아침에 9시에 깨기, 늘 맨날 9시에 깨기, 뭐 일을 안 할 때 9시에 깨기라고 하면 그거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보통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세상의 변수들과 섞이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뭐 굉장히 플랜한 거를 회방을 놓는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진짜 다 목표 세운 거 다 실패했더라도 내가 실제로는 그게 다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한 것이고 나는 정말 노력했다라고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세상이 운때가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이번에 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했더라면 운이 따라줬으면, 때가 따라줬으면 이게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내가 실제로 했다고 한다면 그 노력 봐주셔야 돼요. 칭찬해주고 진짜 대단하다. 와,
이렇게 방해물이 많았는데 이 정도 했어? 그거 꼭 보고, 왜냐면 애기를 가르칠 때도 느끼잖아요. 아, 쟤를 저렇게 혼을 내고 쟤가 한 거를 봐주지 않고 맨날 막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제 애가 하려다가도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저 스스로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했을 때만 나 저거 잘못했네, 와 저거 어떻게 못했지, 와 나 진짜 왜 이래, 이런 피드백만 스스로한테 주면은 이런 노력들 커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칭찬해주고 혼낼 거는 혼내고, 이런 거 스스로 비난하는 거 솔직히 대부분의 한국 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좀 더 칭찬해주고 나를 좀 더 높게 평가해주고 이런 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달이 떨어졌지만 여러분 달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잘 보셨나요? 다음에 더 유용한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이거는 더 좋은 테이프를 사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안녕. 좋은 설날 보내셨죠? 이거 설날에 찍거든요. 2월 설날 당일에 찍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와요.